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성우투자 머니케어 뉴스 공략주 체크 앤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투자하면 머니케어 뉴스와 함께 하시면 큰 도움 되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케어맨 클럽 멤버십을 가입하시면 많은 도움 되십니다. 제가 주식을 투자하면서 가장 중요한 행위는 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손실을 보지 않는 행위다. 이런 말을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수학적으로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손실을 한번 보고 나면 그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드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식은요, 손실을 작게 보거나 안 보는 행위를 잘해야지 나중에 나머지 것들은 수익으로 따라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과거에 현장에서 일을 할 때 일반 분들, 그리고 처음을 주식하시는 분들, 그리고 직장인 다니시는 분들에게 수익을 좀 물어봐요. 연간 목표 수익률이 얼마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20% 이상을 이야기하는 분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실전을 투자해 보면 말입니다. 20%는커녕 더 많은 수익을 원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결론은 연말까지 진행을 다 하고 나면 말이에요. 다 더하기 빼기 하고 나면 20%가 나오는 분은 거의 못 봤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MDD 관리 이런 것들을 잘 못하고요. 또 선순환 관리 이런 것도 잘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가끔가다 여러분들이 질문을 듣다 보면 어떤 종목을 투자할 때 좋을 것 같아서 라는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좋은 걸 하십시오. 좋은 것 같아서가 아니라 좋은 걸 하시면 됩니다. 자, 그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뭐 가끔 가다가 트레이딩 하는 거는 좋은 것 같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트레이딩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는 것들이고 물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MDD 관리 차원에서 충분히 지장이 없는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느낌이나 같아서 아니면 트레이딩 이런 것들 같은 경우 진행을 할 때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에요. 내 전체 계좌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나머지 것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손실을 보는 건 모든 주식을 투자할 때 시작부터 손실입니다. 투자라는 것들은 원래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줄이면서 수익화 시켜나가는 그런 연습들을 훨씬 더 많이 하시는 쪽, 그것을 해드리는 곳이 바로 뭡니까? 실전 투자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바로 사서 바로 상승을 하는 그런 종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실제로 이론적으로 그것들을 열심히 찾고 헤매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평생 답을 못 찾을 것일 겁니다. 아마도. 자, 케어맨 클럽과 함께 하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서설이 길었는데요. 자, 오늘 시장 상황은요, 그냥 뭐, 원래 그냥 시장대로 다 움직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외국인 수급 동안 잠깐 체크해 봤는데, 선언물에서 코스피는 좀 매수가 있고, 코스닥은 매물이 좀 있습니다. 자, 고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코스피 지수를 크게 하방으로 내릴 생각이 없구나. 지금 월화수목 전략을 열심히 짜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요일 날은 6,500과 6,600 사이에서 마무리되는 쪽으로 열심히 전략을 짜는 것이다 라고 저는 스멜을 맡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달려볼 테니까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또 하이프도 도움이 되시면 빵빵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제죠? 어제 LS 같은 경우는 장중 수익 실현 의견 드렸고, HD 현대중공업도 녹화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장중 수익 실현 의견을 드렸습니다. 왜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지 않냐? 제가 앞에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선순환을 유지해 가면서 지금도 우리 포트폴리오에는 항상 어떻게 되죠? 약간 빌빌하는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조정을 워낙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살려줘야 되는데 적정한 타임에 자금을 집행하지 않으면 향후에 주가가 올라올 때 평단 조절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하이젠 RLM 같은 경우를 평단 조절했습니다. 하이젠 RLM을 투자해서 대부분 둘 중에 하나겠죠. 손실을 보거나 혹은 또 저희처럼 드리블을 가거나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들입니다. 최근에 투자 환기 종목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로봇 관련된 테마로서 다시 한번 더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은 충분하고요. 저희 평단가는 어마무시하게 많이 내려왔죠. 그 한 번의 평단 타기 위해서 엄청난 오랜 시간을 기다렸다는 점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말이 딴 데로 흘렀는데요. 자, LS하고 현대중공업 이것을 수익 실현한 거는 더 높이 올라가지 않아서 그러냐? 아닙니다. 추가 드리블 하실 분 알아서 하시면 되는 것들이고요. 포트폴리오에서 현금 유지라든지 유동성, 그 다음에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하는 선순환 원칙 이런 것들을 충분히 진행해 나가야 되고요. 8월달 같은 경우도 15개 이상의 수익은 또 만들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갑니다. 자, 항상 저희가 월간 그리고 분기별 또 반기별
연간 이런 것들에서 우리는 항상 마이너스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일간도 거의 마이너스를 원치 않아요. 이제 아주 특별한 케이스 말고는 올해 딱 한 번 마이너스가 있었는데 그거 이제 손절 한 개 친 날 그거죠. 자, 올해 162번째까지 수익 실현 의견 드렸고 손절은 한 개 있었고요. 8월달 같은 경우 지금 8번째, 9번째 수익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RF 머티리얼즈 지금 잘 가고 있기 때문에 RF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가 뭐 앞으로 편입이 되게 되잖아요. 또 무상증자분이 우리가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 실제 수익 같은 경우는 어제 기준치로 보니까 제가 보니까 그날 매도 친 거하고 지금 나중에 합산하면 대략 40% 이상 또 나올 거니까 아직 뭐 남아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진행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선순환 유지해 가면서 여러분들 계좌를 또 플러스로 만들면서 손실난 것들은 또 살려나가면서 이렇게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클럽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 제가 포스코 퓨처엠 이야기 드릴 텐데 제가 최근에 보면 2차전지 관련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참 어이없게도 말입니다. 과거에는 상당히 네거티브 의견을 많이 드렸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표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되는 것들이고요. 사실 그렇잖아요. 중국이 LFP 배터리 관련된 부분에서는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제는 공장 설비도 마치고요. 또 미국향 또 관련돼서 ESS 관련된 부분에서 공급을 시작하는 그런 타임이 도래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작년에 이런 이야기 상당히 많이 드렸어요. LFP 배터리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많이 했는데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 공장 증설하는 또 시간 그런 과정 속에서 새롭게 또 설비 투자해야 되니까 유상증자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들 충분히 겪으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주가도 등락이 상당히 심했죠. 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습니까? 유상증자 다 마무리가 됐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는 흑자 전환만 나오기 시작하면 주가는 어느 정도 또 반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가이던스 상으로 이야기 드리면 지금 3분기, 4분기 또 내년도 1, 2월 이렇게 해선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 체크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나라 양극재 업체들은요, 그 리튬이온 배터리 양극재, 그 다음에 LF 배터리 양극재, 이제 전고체 배터리 양극재, 사실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전고체까지 진행한다고 또 요즘 최근에 유상증자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나 어쨌든 지금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들은 주가 상승에는 상당히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마무리된 것들, 그 중에 하나가 포스코 퓨처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적인 부분을 많이 설명드린다기보다는 앞으로 흐름 자체가 그렇게 갈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내년도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조방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방산 같은 경우는 내년도부터는 조금 더 시들시들해질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새롭게 또 관심을 받는 쪽이 저는 2차전지 쪽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적자를 벗어났잖아요. 시설 투자 열심히 했다가 제조업이 원래 그런 겁니다. 제조업을 이해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잘 또 아이디어를 짜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가이던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가이던스는 어떻습니까? 예,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들께 생각하실 때 이 숫자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여기는 2027년도 가이던스 나와 있는 거고, 여기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 나오는 숫자를 한번 보시라는 것들이에요. 사실 왜 그러냐 하면 미래를 보고 가야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가이던스가 나와 있었던 적이 있었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최근에 직전 2년 안쪽에 앞으로 내년도 가이던스가 플러스 상방으로 나가서 크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이던스를 본 적은 저는 없어요. 봤다고 그러면 그건 정말 이상한 리포트였겠죠. 지금은 그 리포트가 나오기 시작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봐줘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 당연히 또 밸류에이션 평가도 받고 또 선반영도 진행을 하는데 이제 시작이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2분기 나오는 이 실적은 일단 좋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전반기 때 많이 올랐다가 지금 주저앉은 거잖아요. 자, 그럼 3분기 때 조금 여기서 지금 가는 구간이 좀 낮은 구간이 형성이 되고 자, 보세요. 4분기, 자, 1분기 숫자가 계속 바뀌죠. 앞자리가 바뀌어 나가다가 결국 내년도 4분기까지 가이던스를 보면 상당히 좋다. 아, 저 부분만큼 우리가 충분히 인지를 해주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가장 안 좋은 자리가 지금 3분기를 진행하는 지금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으니까 주가는 바닥치고 조금 리바운딩이 들어왔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돼요? 잘 보시면서 매수 포인트를 체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업사이드가 우린 보여요. 어차피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은 파이팅도 넘치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땐 오래 찍었던 그죠? 고점 상단 부분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는 내용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것이 2차 전지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 좋아하니까. 자, 그래서 일단 한번 다시 차트 보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2026년도와 2027년도, 2027년도 같은 경우 약 올해 대비해서 40% 이상 성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점을 찍어 놓는 가이던스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구간이 지금 어떤 구간일까? 중심선으로 생각해 보면 이 아래쪽으로 들어온 건 글쎄 여기까지 들어온 조정은 충분히 뭐 그럴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아래쪽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매크로 현황 악화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 1번 시그널을 우리가 확인했어요. 아, 턴이 들어왔구나. 그러면 여기서 수렴을 한번 하겠죠. 이 자리를 놓치게 되잖아요. 그럼 2차 전지가 앞으로 좋은 또 전망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때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자, 코스닥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분위기가 그런 쪽으로 흘러갈 거예요. 자, 2차 전지 관련된 양극재 업체가 그게 코스피 업체든 코스닥 업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 분야가 들어오면 그 분야 섹터는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거죠. 근데 바이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좀 여러분들 착시를 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얘는 제조업이에요, 여러분. 제조업의 데이터 가이던스를 갖다가 자기가 저렇게 내놓을 수 있는 건 이미 받아 있는 물량이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앞서 나가는 게 삼성 SD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미 수주 확정적으로 받아놓은 거 있죠. 요즘 데이터 센터 하면 뭐 당연히 ESS 설비 들어가는 거 당연하고 태양열도 마찬가지고 풍력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설비에 대해서 미국 애들이 중국 애들 거 쓸 것 같지 안 쓰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부분만 생각해 보시면 아, 수주가 받아놓은 건 분명히 맞구나. 그럼 아무리 못해도 말이에요. 지금 여기 20만 원짜리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보고 거래할 만한 내용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 스펙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낮은 구간에서 공략을 해주는 그런 포인트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어제는 LNF, 오늘은 포스코 퓨처엠, 또 포스코 퓨처엠은 지난주에도 이야기 드렸고 그래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왜 근데 서둘러서 들어가지 않아요? 이 종목은 단기 거래할 만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쿼터 베이스로다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래야 좀 크게 수익이 좀 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업황의 전환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봤기 때문에 업황이 전환되는 그 시점이 초기에 잡아주는 게 상당히 좋아요. 과거에도 제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여기서부터 전환이 들어옵니다 말을 이야기 드렸을 때 아무도 안 했거든. 제가 생각할 땐 말이에요. 삼성 SDI 가이던스 생각해 보면 YY 대비 성장률이 거의 80% 이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 점도 생각을 해주시면서 체크해 주셔야 된다. 자, 삼성 SDI는 제가 며칠 전에 이야기드렸으니까 차트만 보면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분명한 거 어떻게 돼요? 예, 수렴할 거래요. 여긴 이쪽 아래쪽으로 올 거라고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근데 SDI는 지금 221선 윗단에 있고 좀 전에 포스코 퓨처엠은 저 아래쪽에 있죠.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 많이 저렴한 거예요. 맞지 않겠습니까? 그 점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주가의 움직임의 패턴이나 흐름 이런 것들은 어때요? 아주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조금 수렴이 들어올 거예요. 그때 우리 공략을 해주자. 제가 볼 땐 40만 원 안 올 것 같아요. 특별히 약재가 없다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점을 좀 생각을 해줘야 돼요. 이제는 보조금 이런 걸로다가 뭐 영업이익 나오고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냥 실제로다가 제조해서 공급해서 그걸 가지고 순수하게 어떻게 돼? 영업이익이 창출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웬만한 것들 때문에 회사가 영업이익이 적자로 흐를 만한 상황은 앞으로는 없겠구나라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강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2차 전지 업체들 중에서 전방 업체들이 지금은 포트폴리오 구성을 다양하게 가져가고 있는 것들이죠. 다음이 전고체겠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리튬이온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그죠? 니켈 들어가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부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인 메커니즘 가지고 있고, 이제 LFP가 추가됐고, 그리고 미래형이 전고체가 추가되고, 이렇게 진행되면서 뭐 하겠어요? 이제 포트폴리오가 다양하게 구성되면서 다양한 그죠? 멀티플이 발생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ESS 관련된 부분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삼성 SDI 상당히 의미가 있을 거예요. 벤치마킹 잘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NF도 여러분들 같은 모양이죠. 흐름은 똑같아요. 잠깐 주가 높이와 위치가 다른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221 하단 쪽에 있는데 얘네들이 버퍼가 커요. 움직이는 주가의 스펙이. 삼성 SDI는 좀 묵직한 편이고. 자, 그러면 여러분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이걸 다 구성할 수는 없잖아. 그렇게 하면 잘못하면 한 방에 훅 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삼성 SDI 하나 정도는 당연히 또 대장주니까 가지고 계셔야 되고, 그 중에 포스코 퓨처엠을 가질지 LNF를 가져가야 될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둘 중에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저는 포스코 퓨처엠을 조금 더 우선적으로 보긴 해요. LNF 좋아하시는 분은 또 그렇다면 또 앵그리 하시겠죠. 뭐 LNF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여러분 그 뭡니까 LS하고요 또 협작해서 저기 새만금인가요? 거기에 또 전구체 그 공장이 있어요. LLB라는 거. 그것도 또 이렇게 증설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또 나와 있기도 해서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포스코 퓨처엠이 상당히 또 관심을 또 많이 받는 그런 또 그룹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제 마음속의 이야기를 다 드렸네요. NHNKCP 여러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면 온라인 결제 이런 걸로 좀 많이 생각을 해. 스테이블 결제 이쪽 부분은요 보너스 알파예요. 근데 계속 디지털 화폐법 뭐 이런 것들은 계속 어쨌든 노이즈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 부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거 대비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전자결제 부분은 잘 나타나고 있어요. 최근에 어쨌든 보면 화장품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대부분 어떻습니까? 예, 전자결제 쪽으로 대부분 진행이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저는 이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피해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2026년도가 있지 않습니까? 2020년도 우리 코로나 때보다 3배 정도 이제 증가가 했다고요. 계속. 근데 여기다 이제 스테이블 코인까지 갖다 따라 붙거나 뭐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알파로 들어오면 그건 뭐 상당히 어떻게 돼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동사가 계속 주가가 움직이는 물론 헥토 파이낸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스테이블 코인이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테마가 돌다 보니 그거 아니면 이 종목은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다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엄청나게 지금 결제 수요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영업이익 상당히 어떻게 돼요. 사실은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어닝 서프라이즈면 틀림없어요. 헥토 파이낸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결제 시스템 특히 이제 피지 거래 이런 것들 할당을 보면 NHNKCP하고 헥토 파이낸셜만 보시면 된다 이렇게 늘 강조드리고 있는데 다른 건 하지 마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IT생 글로벌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하다 보면 한번 바람 못 하잖아요. 그러면 아주 훅 가요. 스몰캡을 거래하거나 테마주를 거래할 때는 그래도 뭐예요? 영업이익이 있는 그 녀석을 갖다 거래해 주는 게 좋아요. 최근에 보면 이제 매크로가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종목도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이 목표가 하향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사실 전체적인 수급이나 내용, 전체적인 시장의 돈이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줄어들었으니까 목표가를 하향하는 거지 이 회사가 안 좋아져서 목표가 하향하는 그런 내용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을 좀 구분해 내셔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계속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부분은 일본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이나 뭐 일본 이쪽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다 확인하고 하는 쪽이니까 그건 향후에 조금 나중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 얘기는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어쨌든 그건 항상 퓨처 언젠간 다가오겠죠. 그때는 폭발적인 성장을 할 거라고 주가가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만 본다? 계속 늘어나는 피지 결제 수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도 생각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여러분 딜러가 없잖아요.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도 온라인 직판으로다가 거래를 전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긴 한데요. 이게 진행이 되잖아요. 아주 다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또 거래대금 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 그런 것 같아요. 오프라인에서 이제 딜러들 만나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 딜러를 쓰니까 경쟁이 치열해지고 할인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서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차라리 이쪽으로 가가지고 우리가 다차적으로 그러니까 직영으로다 뭐합니까? 예, 가격을 조절하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 많이 난다고 하네요. 사람들이 고용이 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제 측면에서 보면 NHNKCP는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저평가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가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올라왔다가 그냥 이런 식이 내려와 있죠. 지금은 이쪽 아래쪽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 추정 밴드상 하방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평가 부분에 낮은 구간에 있는 건 분명히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가이던스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숫자 한번 체크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어때요? 숫자가 괜찮잖아요. 그죠? 적어도 지난해 하반기 정도만큼 숫자가 나오고 있으면 틀림없어요. 그거보다 조금 더 나오죠. 그런데 주가는요. 지난해만 못하잖아요. 제가 지난해도 여러분들하고 얼마나 많이 NHNK12 거래했었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은 밸류가 많이 싸진 구간이에요. 적어도 그 정도는 보겠다.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테마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추정해야 되는 주가는 얼마일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이 라인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빈 공간만 우리가 공략을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바로 치고 올라오면 할 수 없는데 이 아래쪽에서 제가 뭐 분명히 이렇게 수렴이 들어올 것 같아요. 왜 지금 당장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부분에서 엄청나게 뭐 퍼포먼스가 나오고 테마가 돌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실적 플러스 트레이딩 관련된 부분도 같이 가미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원익 IPS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전공정 장비 공급하고 있는 그런 회사 아니겠습니까? 주가 평균 레벨보다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 점은 싼 거죠. 우리가 삼전 닉스 계속 증설합니까? 이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쪽 아래쪽에 들어와서 사실 며칠 사이에 좀 안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젠 좀 눌림이 들어올 거예요. 바닥은 봤는데 8만 원짜리는 봤는데 요 사이에서 어떻게 돼요? 약간만 매커러만 삐걱삐걱 하잖아요. 그럼 팍 눌릴 수가 있어요. 그때 공략을 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원익 IPS는 쌀 때 안 하면 힘들어요. 뭐 TCK나 뭐 이런 뭐 이오 테크닉스나 이런 거랑 조금 느낌이 좀 다른 거예요. 장비 가격은 비싸요. 기초 장비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은 그죠. 우리가 이 종목 많이 거래했었는데 저 사이에 다 피해 나왔잖아요. 여기서 열심히 거래를 많이 했잖아요. 여기서도 한 뭐 세네 번 했었잖아요. 이거 다 우리가 다 피했습니다. 여기 올라갈 때 안 해줬다고 또 화내신 분들 계실 수 있긴 하겠는데 이거 피해 준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주식은 뭐 한다? 손실 보지 않는 경기와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투자할 때 도움을 많이 받으실 분들 그리고 주식에 대한 기초가 많이 없으신 분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과 함께 하시면 많은 도움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주식 때문에 밤잠 설치고 계신가요? 주식은 수익률 경쟁이 아니라 손실을 피하는 게임입니다. 불안한 투자는 이제 끝.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이 함께합니다. 밀착 실시간 케어로 시장 변동성 완벽 대비, 맞춤 포트폴리오 관리로 선순환 투자로 안정적 운용. 종목 대응 걱정 없이 평생 웃으며 즐기는 재테크.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함께 자산을 키워가세요.